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설이 벌써 이제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고마운 분들께 설 선물을 뭘로 해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락동 365의 MC로서 우리 농식품으로 설 선물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추천을 좀 해드립니다. 네, 설 선물을 고를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대한상공회의소와 농림축산식품부가요, 설을 맞아서 농식품의 소비 확대를 위한 공동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공동 캠페인 기간은 오는 설 연휴 전날인 1월 23일까지인데 우수 농식품 모음집과 공동명의 홍보 포스터 등을 전국에 배포해서 우리 농식품을 설 선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모음집에는 각종 품평회에서 입상했거나 또 지자체 등에서 추천한 우수 농식품, 식품 명인 제품 등 276개 품목이 수록됐다고 하는데요. 모음집에 수록된 상품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우리 농수산 식품 모음집을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올해 문재인 대통령도 전통주와 한과 떡 등 우리 농식품으로 설 선물을 했다고 해요. 우리 농식품 선물 구매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농산물 수입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번 설 선물은 좀 우리 농식품으로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네, 이번 주부터가 설 대목장의 절정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부터 가락동 365도 이 설 준비 기간에 맞춰서 분위기도 조금 바꿔봤고요. 그리고 설 성수품들의 시세 소식도 계속해서 저희가 꼼꼼히 챙겨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며칠 남긴 했지만 이곳은 굉장히 설이 코앞으로 다가온 그렇죠. 것처럼 분주할 것 네네. 같아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지금 분위기 어떤지 현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자, 한 주의 시작입니다. 더불어서요, 이번 주에 바로 오늘 내일이 가락동은 가장 열기로 좀 뜨거운 요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제가 방송 전에 각 경매장을 쭉 둘러봤는데 물량은 물론 많이 늘어났지만은 작년 명절보다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금 반입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 명절 분위기가 제대로 나는 이 분위기는 우리 박찬혁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매사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락동 마장 보차입니다. 네, 경매사님. 제가 사실 이제 명절을 좀 두 번째 맞이하잖아요, 가락동에서. 그렇죠. 작년에는 요맘때쯤에 진입하는 차량들부터 굉장히 분주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제가 좀 걱정으로 빨리 서둘렀는데 그래도 좀 원활하게 좀 반입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명절 전에 가락동에서 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현재 뭐 명절은 제일 성수기 아닙니까,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차량 혼잡도 많이 혼잡한데 올해는 이제 차량 집화장으로 그런 걸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집화장에 이제 차량이 한 대 빠져나가면 한 대 반입시키고 그러는 게 원활하게 지금 시장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요즘 과일차들이 많기 때문에 집화장이 지금 많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니 저는 이제 입구 들어오면서 차량들이 지금 어디쯤에 있을 텐데 하고 좀 두리번 했는데 네네. 우리 이제 과일 쪽 차량은 따로 집화장에 이제 그쪽에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현재는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집화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뭐 예를 들어서 한 대 빠지나 두 대 빠지나 두 대를 보내고 그런 이제 또 주차 요원들이 있어가지고 차량 신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한마디로 원활한 경매 진행을 위해서 지금 체계적으로 가락동에서 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경매사님, 뭐 청과 쪽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아주 뭐 과일로 그냥 가득합니다. 네, 눈에 띄게 늘어나는 좀 농산물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아무래도 뭐 사과, 배, 귤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채소 쪽에서는 이제 섬초라든지 나물류가 좀 많이 반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지금은 아무래도 좀 과일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원활하게 지금 명절을 위해서 좀 준비하고 있는데 명절이 무려
5일 남았어요. 5일요. 네, 내일까지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지겠죠?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흐름은 이제 뭐 내일까지 모레까지 이런 흐름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부터는 물량이 많이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가락동은요 오늘과 내일이 가장 바쁜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날은 춥지만요 이 열기로 굉장히 좀 뜨겁거든요. 네. 자, 이 뜨거움 하면 생각나는 이맘때 우리 경매사님이 경매하시는 고구마 소식은요 경매 상황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 다시 연결해서 꼼꼼한 경매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뵐게요. 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농산물은요 고구마와 감귤이고요. 그리고 농업에 관한 쓸모있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신농사직설 코너에서는 농식품 벤처 창업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0일 월요일 방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과일 2,435톤, 과일과채 918톤, 일반 채소 6,029톤 반입됐습니다. 총 9,384톤 들어왔네요. 전일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해보죠. 2,923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배추는 428톤을 기록했고요. 전일 물량 381톤이었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차이는 한 47톤 정도 나는 상황이네요. 배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8,940원, 최고가 9,300원, 최저가는 8,400원이고요. 전일 8,600원대였는데 오늘은 8,900원대까지 시세는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328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10,000원 이하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긴 합니다. 1월 14일 8,408원으로 이간주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소폭 오르면서 16일 때 9,000원대까지 시세가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해서 조금씩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어제 전일 기점으로는 소폭 다시 오르면서 오늘 가격은 8,940원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살펴볼 품목은 파입니다. 561톤 들어왔고요. 전일 446.4톤 기록했었고 전일보다 한 114.6톤 정도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쪽파 1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53,264원, 최고가 58,000원, 최저가는 48,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오늘 53,264원인데요. 전일 같은 경우는 5만 원 아래 43,0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일보다 오늘 평균가가 9,861원 더 오른 가격 한 10,000원 정도가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계속해서 보시죠. 1월 16일 가격이 3만 원대였는데요.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또 전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올랐죠. 오늘 가격 53,000원대가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살펴볼 품목 버섯입니다. 297.8톤, 전일 236.3톤 기록했습니다. 전일보다 61.5톤 정도 더 늘어났네요. 느타리 버섯 2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2,220원, 최고가 19,000원, 최저가는 11,500원에 거래됐습니다. 오늘 평균가 12,220원, 그리고 전일과 비교했을 때는 9,733원, 오늘이 더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락가 비교해보면 2,487원 더 상승하면서 평균가는 12,220원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을 보시면요. 지금 14일부터 전일까지만 해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었는데요. 전일 기점으로 좀 더 오른 상황입니다. 2,000원 정도 더 오르면서 오늘 가격 12,22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은 오이입니다. 255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114.2톤 반입됐었네요. 전일보다 물량은 140.7톤 더 증가했습니다. 백다다기 오이 100개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95,534원, 최고가는 108,000원, 최저가는 86,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95,000원대고요. 전일 같은 경우 87,000원대, 오늘 보시면 9만원대 더 넘어섰죠. 7,640원 오르면서 평균가는 95,534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계속해서 보시죠. 지금 1월 14일 77,000원이었는데 이 이후부터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16일 기점으로 더 상승폭이 생겼고요. 전일보다 더 오르면서 오늘 10만 원 넘어섰죠. 108,000원에 거래된 모습입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12월 23일 때 41,721원이었는데 이 가격이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오이 시세 살펴봤을 때 최근 들어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나 보시면 1월 접어들면서 9일부터 오늘까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95,534원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기록했습니다. 12만 8천 원이고요. 평균가는 연기군이 가장 높았네요. 10만 5,258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상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구마 217.4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들어온 물량 103.8톤이었네요. 전일보다 물량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113.6톤 더 증가했네요. 고구마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1,884원, 최고가는 29,000원, 최저가는 17,500원을 기록했고요. 전일 22,464원, 오늘은 21,884원입니다. 비교해 봤을 때 580원 지금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보면요. 최고가 기준인데요. 18일이 33,000원이었는데 전일보다 오늘 떨어지면서 3만 원 아래까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가격 최고가입니다. 29,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봐야겠죠. 1월 3일 23,820원까지 시세가 나와져 있었는데 이후에 계속해서 좀 하락 흐름 나타내면서 9일 때는 21,000원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가격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됐고요. 소폭 오르긴 했지만 오늘 가격 21,884원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죠. 고구마 경기 여주시가 11,725원에 낙찰됐습니다. 충남 당진시는 22,046원이고요. 전북 익산시 13,725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가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 기록했습니다. 최고가는 37,000원이고요. 평균가는 22,046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국 주요 시장의 고구마 도매가도 이어서 짚어주시죠. 네, 표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구마 도매가고요. 10kg 단위입니다. 지금 전국 평균 오늘 가격이 26,620원인데요. 평년 같은 경우는 27,890원이었습니다. 지금 1,270원 정도 오늘 가격이 하락한 가격이 되겠고요.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이 28,000원, 부산과 광주, 대전이 26,000원대, 그리고 대구가 27,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평년 가격하고 보셨을 때 전체적으로 보시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가 가장 좀 많은 하락세를 나타냈네요. 2,650원 하락한 가격이고요. 다른 지역들도 보시다시피 1,500원, 그리고 2,233원, 대전 같은 경우는 1,733원 더 떨어진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 현황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각종 농산물 시장의 경매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바로 이어서 고구마 소식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설 대목장에 소비가 좀 많이 되는 작물은 아니지만 이 시기에 또 많은 사랑을 받는 게 또 고구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따끈따끈한 고구마로 오늘 준비해 오신 박찬욱 경매사님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왔습니다. 네. 한 번 보고 두 번 보니 자꾸만 보고 싶어요. 일이 반가울 수가요. 네. 자, 뭐 사실 지금 오늘이요. 가락동은 그냥 가장 바쁜 날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 뭐 각 우리 전국에서 올라온 우리 농산물들 하차 작업으로 굉장히 분주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사님. 네. 더불어서 우리 경매사님도 어떻게 바쁜 한 주가 되실까요? 이번 주가요? 저희 이제 서류 같은 거는 이제 뭐 설하고는 너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좀 뭐 한가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닌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요, 이 명절에 고구마를 이렇게 잘라서 튀김으로도 해서 좀 가족들과 먹기도 하거든요. 확실히 뭐 상에 올리는 작물은 아니지만은 소비가 좀 덩달아도 같이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명절 때는 이제 붉은 건 이제 튀김용 전으로 많이 네.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왕자가 좀 많이 붉은 게 좀 많이 나가고 소비가 되는데 올해는 그렇지도 않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마트에서 사재기로 해도 갖다 놓고서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소비는 조금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작년만큼은 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네네, 우리 맞습니다. 경매사님이 고구마 제대로 좀 못 팔고 계시네요, 그럼요. 그건 저뿐만 아니고 다른데 법인들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소비자들이 너무 안 찾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명절 우리 고구마도 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이번 주 첫 경매가 펼쳐진 날이거든요. 네. 고구마 경매 분위기는 어떻게 원활하게 좀 이루어졌을까요? 현재 뭐 재고량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색을만 마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물건만 살라고 하다 보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좀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네요. 네, 고구마에 네. 있어서는요. 네. 반입량이 조금 좀 고구마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경매사님. 네, 맞습니다. 오늘 한 어느 정도 반입이 되는 상황일까요? 오늘 금일은 216톤이 반입이 됐고요. 전주에 234톤으로 18톤이 감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지난해하고 좀 양이 차이를 보일까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적어서 한 130톤 정도 출하가 반입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보다는 한 100톤 정도가 더 많이 반입이 된 거죠. 네. 감소했는데도 양은 많이 더 늘어난 상황이에요. 올해는요. 네,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시세가 워낙 좋다 보니 올해는 또 재배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시세가 또 살아나지도 않고 소비자도 덜 먹게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워낙 뭐 고구마가 좋은 시세를 형성하다 보니 면적이 늘어났다는 건 네, 많이 늘어났죠. 가격을 잘 받으니 조금 더 늘려볼까 하시다가 오히려 양이 늘어나면서 네, 조금 맞습니다. 주춤한 모습인데 그래도 오늘 조금 감소한 모습이기 때문에 경락가를 조금 기대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의 고구마 거래된 상황일까요? 네, 오늘 뭐 호박 고구마 같은 경우는 최고 37,000원까지 형성이 됐고요. 호박빵 고구마 같은 경우는 34,000원까지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뭐 최고 2만 원 이하로 형성되는 게 한 80% 정도 차지하고요. 뭐 3만 원대 뭐 한 5% 정도밖에 사야 안 되고 뭐 그렇게 뭐 좋은 시세는 아닙니다. 고구마 최고 시세만 높을 뿐이지 평균 시세는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최고 시세만 좀 오늘 확인을 했기 때문에 34,000원 호박 밤고구마 네. 형성을 했는데 짚어주신 대로요. 지금 34,000원 거래가는요. 극히 소량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가 지금 전반적으로 지난해하고 비교를 해봐도 시세가 많이 하락한 수준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호박 고구마 같은 경우는 뭐 한 5만 원대 형성이 되셨습니까? 호박빵 고구마 같은 경우는 4만 원대 그렇게 형성이 됐었죠. 네. 시세가 많이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사실 뭐 한 5만 원까지 최고가가 좀 나왔던 상황인데 네. 한 3만 원 중반대 시세를 형성했기 때문에 산지에서는 더 올해 또 실망들 많이 하세요. 작년에 또 이제 해맑게 웃으셨다면 네. 올해는 이게 시세가 뭐냐 이렇게 뚝 떨어졌냐 하고 좀 네네네네.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경매사님은 어때요? 뭐 재배 면적도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좀 가격이 좀 뚝 떨어진 데 가장 큰 원인은 어떤 부분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워낙 찾지 않기 때문에 하락하는 그런 경우 그런 거고요. 현재 농가들이 올해 내년에부터는 뭐 고구마 농사는 안 짓겠다는 분들이 더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생산 단가 이하로 지금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업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이제 명절 분위기다. 이경아 처음에 가락동은 지금 뭐 뜨겁습니다. 북적북적 거립니다 했지만은 오늘 주인공인 이 고구마에 있어서는 특히 산지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에요. 네, 지금 맞습니다.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이 시세 나오면은 고구마 농사 나 짓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네, 많이 있다는 거죠. 네네네. 뭐 아무래도 이제 고구마 같은 경우는 또 작업에서 저온 창고에 들어갔다가 또 기계 세척을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창고비, 뭐 세척비 그런 거 빼면 물류비 빼면은 뭐 원가 이하로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폭이 뭐 10만 표, 20만 표 지시던 분들도 내년부터 농사를 안 짓겠다는 분들 많이. 그럼 또 걱정인 게 또 소비자가 또 고구마를 먹기 위해서도 양이 줄어들면 시세가 또 오르게 되는데 경매사님 궁금한 게 고구마 짓던 분이 안 지면 뭐예요? 감자 심어요? 고구마 심은 분들은 또 고구마 심게 되죠. 그러니까 괜히 네. 심으실 거면서 그냥 시세 안 나온다고. 부러우신 분. 결론은 경매사님이 경매 좀 잘해서 시세 좀 올려달라는 우리 농민들의 마음입니다. 명절인데 고구마 산지도 좀 해맑게 좋은 시세로 좀 나와줘야지 명절을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어때요? 산지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상황은 가격이 이렇게 낮게 형성되다 보니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죠. 많이 안 좋은 상황. 작업을 하면 할수록 손해니까 작업을 포기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최고가가 34,000원, 극히 이제 소량인 이제 최고가긴 하지만은 고구마가 한 평균 시세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만이 그래도 무리 없이 농사를 좀 지으실 수 있는 힘이 나는 시세일까요? 아무래도 뭐 한 15,000원대 이상은 나와줘야 되는데 15,000원, 한 2만 원대, 2만 원대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진 않으니까 가슴이 아픈 거죠. 네. 오늘은 그럼 우리가 경매 상황도 경매 상황이지만은 우리 고구마 산지에 힘을 주기 위해서 오늘 고구마를 제대로 우리가 여기서 팔아봐야겠네요. 고구마를? 네. 네, 한번 우리 카메라 감독님한테 일단 한번 팔아볼까요? 우리 식구들한테 팔자고요? 네.
이거 뭐 세 상자 팔아가지고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경매사님, 근데 요 시기 고구마가 품질은 좋다면서요? 현재 보면서 얘기할게요. 고구마 좀 보여주세요. 지금 호박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두 개 준비하셨나요? 고구마가 네. 호박고구마, 호박 밤고구마. 카메라 통해서 보여주세요. 네네. 고구마가 이제 숙성이 돼가지고 아주 맛도 있고 당도가 아주 높은 그런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많이 찾게 되는 그런 고구마일 텐데 요즘 소비가 덜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작년에 워낙 너무 비싸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호박고구마, 밤고구마를 가져왔는데 이게 현재 호박고구마 같은 이게 현재 이렇게 원형이 아니더라도 타원형이지만은 그래도 이게 시세가 호박 밤고구마 중에서는 2만 6, 7천 원대 나오는 그런 겁니다. 당도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만큼 물건을 출하주가 물건을 만들어 판매하면 물건을 만들어서 출하하셔야지만이 소비자들이 이 물건을 찾기 때문에 시세가 좋은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출하주들이 자기 물건을 잘 만들어서 당도도 만들어서 출하를 해주셔야지만 좋은 시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들어서 출하해달라는 건 좀 선별을 좀 잘 해달라는 거죠, 이 시기에는. 소비자들이 당도도 있고 맛이 좋아, 특히 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 얼마만큼 자기 내 물건을 찾아주느냐에 따라서 시세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이 없으면 찾게 되고 또 안 들어오면 찾으니까 시세가 이 물건 꼭 자기는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세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네.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짙은 네. 보랏빛 도는 게 이게 이제 호박 밤고구마 이게 네네네. 지금 전체 우리 가락동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옆에 이제 얘가 좀 항상 비쌌거든요, 호박고구마가. 호박고구마, 네 맞습니다. 예. 호박고구마도 이것도 지금 최상의 호박고구마인데 아무래도 이제 매끄럽고 골파짐이 없지 않습니까? 호박고구마는 이제 골파짐이 많이 있거든요. 골파짐이 없어야 되고 또 눈들이 없어요. 눈들이 적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좋은 품위의 호박고구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중도매인들이 하늘을 딱 봐도 좀 선호하는 어떤 부분을 보면은 야, 요거 내가 먼저 사가야겠다 중도매인들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아니 빛이 이제 깔이 이제 살아 있고, 깔이? 네네네 살아 있고 골파짐이 없지 않습니까? 그 감자 고구마도 이쁘고 생겨야지 이게 좀 중도매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고구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크기는 어느 정도 가장 적당해요? 사실 이제 뭐 튀김류는 좀 큼직한 게 좋은데 명절에는 좀 큼직한 게 더 많이 소비가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명절에는 이제 왕자라는 대가 쪽 이제 특자도 굵은 거 왕자 그렇게 소비가 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상자 구워 먹거나 굽기도 좀 시간상으로 굽거나 삶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그런 고구마를 선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경매사님이 준비하신 거 좀 보여주세요. 호박고구마도 여기 들어서 요 정도 모양과 색택과 크기가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시세를 받을 수 있는 고구마라는 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선호하는 품종이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선호하는 품종이 이제 아무래도 호박하고 호박 밤고구마가 둘 다 선호하고 있지만은 시장 반입량이 이제 호박고구마가 적기 때문에 호박고구마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신기한 게 어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좀 양이 적게 들어오는 것들에 더 이렇게 좀 손이 가는 것 같아요. 호박고구마는 반입량이 좀 현재 가락동에서는 극히 소량이기 때문에 또 소량인 걸 또 많이 찾는다면서요? 맛이 더 좋은 걸까요? 근데 올해같이 호박고구마 소량으로 출하가 되고 있지만 시세가 그렇게 그다지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것은 소비자들이 덜 먹고 있다는 거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항상. 좀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이제 오늘 뭐 경매 좀 첫날인데요. 네네. 전반적으로 이번 주 경매 흐름 좀 어떻게 이 분위기로 좀 이어질까요? 시세 조금 상승해야 될 것 같아요, 경매사님. 아무래도 고구마 고구마 경우에는 이 고구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성수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재고량 물건을 많이 구입하기는 재고량이 쌓이기 때문에 그 좀 꺼려하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도 더욱더 하락세가 형성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재고들도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시세가 오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조금 이제 명절 분위기 나게 고구마 시세가 올라줬으면 하지만은 그냥 요 흐름대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상승의 여지는 아직 없는 거고요. 명절 조금 지나면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피디님 시간 좀 남았나요? 아, 네, 그만 끝내려고 하네요. 우리가 또 소비를 위해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좀 보여줄까 하는데 뜨거운데 그냥 한번 맛보실래요? 잠깐? 예. 고구마 소비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지난해 비해서 시세가 좀 턱없이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맛있는 고구마 좀 한번 보여주시면은 아이고 요겁니다. 네, 속 좀 보여주세요. 네. 호박고구마. 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고구마 사러 달려가야지 이런 생각들 하실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뜨겁지만 한 입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 그냥 드세요. 시간 없어요, 교무장님. 네. 맛있죠?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품질 좋고요. 맛이 정말 좋은 고구마입니다. 우리 고구마 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고구마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확실히 가락동에서 드시는 모습을 봐야 저희도 좀 속이 좀 시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 고구마 하면 겨울철에 좀 날씨가 추울 때 바깥에서 드럼통 같은 곳에서 꺼내는 그 정말 군고구마가 맛있죠. 가장 네. 많이 생각이 나는데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그런 군고구마 장사하시는 분들을 좀 찾아보기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고구마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요. 자, 앞서 전해드렸듯이 현재 고구마 시세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농산물 유통 정보에 따르면요, 이 고구마 가격이 최근 5년간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 고구마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아무래도 좀 해마다 줄어드는 생산량과도 연관이 있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고구마 생산량이 1990년엔 약 43만 톤에 달했는데요. 지난 2017년엔 약 32만 톤까지 감소를 해서 25%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해 오르는 이 고구마 가격으로 인해서 길거리 군고구마 장사 사업이 좀 위험 부담이 큰 사업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게 된 그 이유라고 합니다. 네, 반면 요즘에는 대형마트 출입구에 위치한 군고구마 기계들이 좀 많이 보이곤 하는데요. 이건 마트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그만큼 적어서라고 합니다. 또 집에서는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해서 군고구마를 쉽게 좀 해먹을 수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좀 추억 하나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은 감출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지금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다행히 최근에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게 호박 고구마 맛 우유를 한정 판매한다거나 군고구마를 갈아 만든 죽 제품까지 등장을 하면서 고구마 맛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또 고구마 맛 열풍을 일으키면서 좀 아마 세월이 흘러도 이런 열풍 좀 계속되지 않을까요? 간식으로 네. 굉장히 좋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소비자분들께서도 이 겨울철에 따끈따끈한 이 고구마 드시면서 소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과일 과채 시황 확인해 보죠. 네, 오늘 거래된 주요 과일 경락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터 보시죠. 오늘 318.8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253.8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64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배 신고 품종입니다. 7.5kg 상품 기준 평균가 21,704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9,000원, 최저가 19,000원이었고요. 자, 전일 24,000원대, 오늘은 21,000원대로 지금 평균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전일보다 2,835원 떨어졌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1월 17일 보시면 24,735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이 가격 전일부터 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21,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이어서 포도 보겠습니다. 오늘 59.59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29.88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29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포도 샤인머스켓 보겠습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34,497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4,000원, 최저가 28,000원이었고요. 전일 29,000원대, 자, 오늘은 3만 원이 넘는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오늘보다 1,284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월 15일 보시면 31,238원으로 3만 원을 넘어서는 가격이었고요. 하루 만에 지금 27,000원대로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16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이면서 오늘은 3만 원이 넘는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곶감 보겠습니다. 오늘 44.08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33.99톤이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10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곶감 2kg 상품 기준 평균가 15,000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고가 16,000원, 최저가 14,000원이었고요. 전일 13,000원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15,000원으로 전일과 비교했을 때 2,000원 상승한 평균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1월 14일 보시면 12,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최고가였고요. 1월 16일에 급상승했습니다. 16일 가격 45,000원까지 갑자기 좀 뛰었다가 다시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최고가 16,000원입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좀 등락이 있었던 상황인데요. 1월 6일 보시면 2만 원이 넘는 가격까지 나왔다가 지지난주죠. 1월 9일 12,000원까지 떨어진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1월 9일부터는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흐름 이어지면서 오늘 15,000원의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과일은 감귤입니다. 감귤 강락가도 이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903.9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보시면 665톤 반입됐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238.8톤 증가했습니다. 감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528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2,000원, 최저가 10,000원이었고요. 전일 9,000원대, 오늘은 10,000원을 지금 넘어서는 평균가 보실 수 있습니다. 전일보다 603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죠. 1월 15일 보시면 23,000원까지 뛰어 올랐다가 1월 16일 하루 만에 지금 10,000원까지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0,000원대 가격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12,000원의 최고가입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12월 23일 지난해 8,242원이 가장 낮은 가격이었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좀 상승하다가 1월 6일부터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1월 9일부터는 계속해서 소폭이지만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1,528원입니다. 자, 이어서 한라봉도 보겠습니다. 10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31,800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6만 원, 최저가 28,000원이었고요. 전일 34,000원대, 자, 오늘은 31,000원대 평균가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2,354원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월 17일 보시면 32,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었고요. 또 어제 이후로 좀 급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6만 원의 최고가입니다.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비슷한 흐름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1월 9일 34,000원대가 가장 높은 가격대였고 오늘 보시면 3만 원대, 31,800원의 평균가입니다. 자, 이어서 전국 주요 시장 감귤 도매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전일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평균가 12,000원 기록했고요. 전일 12,300원이었습니다. 전일보다 300원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서울이 13,000원, 부산, 대구, 광주가 12,000원, 대전은 11,000원입니다. 서울과 부산, 대전은 전일과 같은 가격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구는 500원 하락, 그리고 광주는 1,000원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 감귤 경락가까지 알아봤는데요. 요즘 제주도 감귤 농가에서는 유례없는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생산비도 못 건지는 상황이라서 지난 13일이죠. 제주도청 앞에서 결의 대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농업 경영안정대책과 감귤 가격안정관리 제도 실시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네, 제주도 효자 작물이 이 감귤인데요. 네. 이 감귤 가격 회복을 위한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하루빨리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줘야 좀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설 대목을 맞아서 이 감귤 상황이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현재 상황 어떤지 전화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고성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곳이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희 법인은 제주 지역 19개 지역농협이 출자해서 2006년에 설립이 되었고 농식품부에서 선정된 통합 마케팅 조직입니다. 주요 사업은 제주 농산물에 대한 통합 마케팅과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FTA 기금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저희가 이제 감귤에 대한 좀 안 좋은 소식들을 계속 접하고 또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설 명절을 맞이해서 그 인기가 좀 회복됐을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제주 지역의 감귤 유통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노지 감귤이 경우에 지난해 잦은 태풍과 비날씨 등으로 당도 등 품질이 떨어지고 경기도 안 좋다 보니 소비가 원활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출하되고 있는 감귤은 타이백 감귤과 망감류 등 고품질 중심으로 출하되고 있어 소비도 많이 늘고 원활하게 처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가 늘어났다고 하니까 기쁜 소식인데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물량이 출하되고 있나요? 예, 설 명절을 앞두고 저희 조공법인에서 하루 출하되고 있는 물량은 레드양, 한라봉 등 망감류가 100여 톤, 타이백 감귤이 30여 톤이 되고 노지 감귤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1월 한 달 출하 물량은 10,000여 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량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출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이 감귤 가격이거든요. 현재 이 감귤 시세 어떻게 지금 형성되고 있나요? 네, 노지 감귤의 경우 일반적인 품질의 감귤은 지난해보다 다소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브릭스 이상의 고품질 감귤과 망감류의 경우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농가 수치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노지 감귤 우리 명품의 경우 관당 10,000원 내외, 그리고 레드향의 경우에 키로당 5,000원, 한라봉의 경우에 키로당 3,500원, 천혜향의 경우에 키로당 4,000원 내외로 형성 중에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설을 앞두고 선물용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품질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감귤 품질 어떤 상황인가요? 예, 현재 선물용으로 출하되고 있는 품종은 레드향 등 망감류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대부분 시설 재배가 되고 있어 당도 등 품질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현재 설 대목을 맞이해서 출하 중인 감귤 품종이 어떤 품종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올해 특히 좀 인기가 높아진 품종이 따로 있을까요? 예, 현재 800감귤과 망감류가 주 출하 품종인데요. 망감류 중에서도 레드향이 이제 제철이고 또 맛과 향, 식감이 좋아서 선물용으로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네, 뭐 감귤 선물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이 레드향을 선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이 시기에 좋은 품질의 감귤이 유통이 또 이루어져야 감귤의 소비도 쭉 잘 이루어질 텐데요. 고품질 제주 감귤 유통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감귤에 대한 소비자들의 좋은 이미지 평가를 위해서는 비상품과 출하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광센서 선별 등 엄격한 품질 관리와 또 품질 검사원 운영 등 고품질 중심의 감귤 유통 체계 구축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 명절을 앞두고 많은 소비자들이 우리 감귤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네. 감귤 가격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맛이 변한 건 아니거든요. 맛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끝으로 감귤 소비를 위해서 제주 감귤의 매력을 다시 한번 좀 어필을 좀 해주시죠. 네, 감귤은 이제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된 매력적인 겨울 제철 과일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비타민C는 면역력이 떨어진 신체 조직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감귤을 많이 드시면 피로 회복과 감기 예방 등 겨울철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들이 제주 감귤 많이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뭐 앞으로 다양하게 좋은 소식들 많이 전해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늘의 과일 감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농사직설입니다. 네, 농업에 관한 쓸모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신농사직설 코너. 오늘 이 시간 함께할 전문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벤처창업지원팀 김용호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알려드릴 정보 어떤 것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오늘 신농사직설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농식품 벤처 창업입니다. 일단 뭐 농식품 벤처 창업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아볼까요? 예, 농산업 및 식품 분야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업화 모델을 창출해서 미래 농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농식품 벤처 창업 규모는 지금 어느 정도가 되나요? 예, 농식품부와 창업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농업 분야의 벤처기업 수는 약 5% 수준으로 한 1,900업체 기준이라고 합니다. 창업을 통해서 더 많은 기술 기반의 농식품 벤처기업들이 탄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 농식품 벤처 창업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네. 투자자, 집노조소 등 다양한 투자자들이 미래 투자 유망 분야로 농업을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분야는 그만큼 이제 시장이 저평가돼 있고 실제 기회가 많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 생산 가능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한 채 5% 정도 되는데요. 네. 이 중에서도 노령층만 해도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농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첨단 기술들이 접목된 그런 새로운 혁신 비즈니스 모델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농식품 벤처 창업에 있어서 지금 어떤 역할을 좀 담당을 하고 계신가요? 예, 재단과 농식품부가 이제 함께 농식품 분야의 벤처 창업 기업의 발굴과 육성 지원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농식품 분야의 기술 기반의 창업 인프라를 조성하거나 창업 생태계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농식품 분야의 창업 인프라 조성과 창업 생태계를 확산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 농식품 벤처 창업 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예, 전국에 7곳의 농식품 벤처 창업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울, 부산, 세종, 대구, 수원, 춘천, 그다음에 여수 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와의 협업, 창업 유관기관 간의 협업 등을 통해서 창업가를 발굴하고 창업 사업화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에 약 1000여 건이 넘는 창업 상담과 애로사항 등을 해결을 해주고 있고요. 특히나 창업 관련 연계 지원 사업도 연간 약 300건 넘는 건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농식품 벤처 창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지난해 상황을 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농식품 벤처 창업 지원은 어느 정도 규모였나요? 예, 2019년도 농식품 분야의 벤처 창업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이 한 85억 정도로 전년 대비 65% 증액을 했습니다. 올해도 작년 대비 약 54% 증가된 130여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요. 주로 창업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창업 사업화 지원에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예산이 점점 늘고 있고 그렇다면 지난해 농식품 벤처 창업 지원에 따른 성과로 좀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총 작년에 200개 업체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200개 업체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한 35% 상승을 했고 새로운 일자리도 140여 업체 명 정도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창업 기업의 민간 투자도 중요한데요. 57개 기업에 328억 원의 민간 투자 유치를 했고 그중에 특히 50억 원을 넘는 투자 기업도 2곳이 나타나서 IPO라든가 M&A 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농식품 분야에서는 좀 드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출액도 좀 많이 상승을 했고 여러 투자금 유치하는 그런 성과도 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지난해 이 농식품 벤처 창업에서 주목했던 품목이나 또 성향들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농식품 분야도 전통적인 농업 기술과 첨단 디지털 기술이 융복합되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이제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보통신 기술, 바이오 기술, 푸드테크 기술 등과 이제 융복합을 많이 했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가축의 건강과 질병을 사전에 예측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버려진 농산물을 이용을 해서 화장품을 제조한다든가 대체 단백질을 이용한 식품 제조 등에 특히 주목을 해왔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지원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참여하고 싶은 곳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 정도 좀 어땠나요? 예, 작년 같은 경우 벤처 창업 지원이 약 2.2대 1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농식품 창업 교육도 약 한 800여 명 넘게 참여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매년 이제 청년 창업가들이 지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창업 아이템들도 그 융복합된 첨단 기술 분야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농식품 벤처 창업에 참여자들이 계속해서 해를 거듭할수록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 분야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지난해 우수 사례들로는 좀 어떤 사례가 있을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많은 우수 사례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거를 꼽으라면 우선 젖소의 초유를 이용을 해서 마스크팩을 개발을 하는 업체라든가 식물성 고기를 개발해서 해외 진출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이제 민간 투자 50억 이상을 투자를 받은 기업이고요. 네. 또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을 해서 이유식을 제조하는 업체가 7년 만에 약 매출 100억 원을 넘는 그런 청년 창업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우수 사례들을 보니까 정말 대단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농식품 벤처 창업이 계속해서 좀 활성화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농식품 벤처 창업 어떤 흐름을 가지고 진행되어 왔는지 이 부분도 좀 점검해 보고 싶네요. 네, 지금까지 농식품 분야의 창업은 단순 제조가공식품 분야가 사실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먹거리는 전통적으로 소비자와 가장 밀접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아이템이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창업 지원 업체 한 200곳 중에 디지털 기술에 능숙한 청년 기업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통적인 농업 기술에 정보통신 기술이라든가 바이오,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 이런 산업들이 연계돼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수치 가운데 이제 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령층이 노년층이 50%가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네. 이제는 청년 창업가들의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 굉장히 좀 고무적인 점인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올해 농식품 벤처 창업이 어떤 방향으로 좀 전개될까? 이 점도 좀 궁금한데요. 현재 어떻게 좀 전망이 되고 있나요? 예, 농업과 농촌의 혁신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의 농업에 종사했던 분들보다는 사실 타산업에 종사해서 그쪽 기술들이 농업 분야로 들어와서 혁신과 변화를 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농식품 분야 창업에는 첨단 디지털 기술이라든가 플랫폼 적용 기술, 농생명 바이오 기술이라든가 빅데이터 기술 이런 것들이 빠르게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대기업들도 이러한 분야에 이런 스타트업들에 이제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요. 재단도 올해부터는 대중견 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 협력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적극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뭐 우수 사례들 살펴봤을 때 지난해 같은 경우 뭐 젖소의 초유로 만든 마스크팩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또 뭐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이용해서 뭐 이유식을 제조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해주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 농식품 벤처 창업에 있어서 기대되는 품목들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앞서서도 계속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푸드테크 분야 특히 들 수 있습니다. 대체육 내지 대체 단백질 관련된 아이템이라든가 ICT 분야에 있어서는 농기계 이제 통신이 연결되어서 자동화 관련된 아이템들 이런 것들이 빠르게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화 관련 아이템 같은 경우는 뭐 노동력을 좀 줄이는데 확실히 좀 효과가 있는 그런 아이템이겠죠. 네. 이 농식품 벤처 창업을 하고자 할 때 좀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다면 어떤 요소들이 좀 있을까요? 예, 창업 후에 보통 실패할 확률이 한 95% 정도 된다는 그 통계 수치들이 좀 있습니다. 예. 어느 통계를 보면 창업의 실패 요인으로 가장 큰 원인이 이제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이 우선 충분히 시장을 조사하고 소비자들, 내 제품을 살 그 소비자들하고 충분히 소통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네. 또 창업 후에 최초 내 아이템만 고집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피봇을 할 수 있는 유연한 자세가 또 필요하고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하고 항상 소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실용화재단도 전국에 이제 7개 지원센터가 있다고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언제든지 찾아와서 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뭐 소통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항상 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많은 분들이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는데 농식품 벤처 창업에도 좀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농식품 벤처 창업 지원 사업 어느 정도 규모로 좀 지원이 될 예정인지 이 부분 알려주시죠. 예, 올해 벤처 창업 지원은 작년 대비 한 54% 증액된 130여 원이 이제 투자될 예정인데요. 우선적으로는 창업 지원 사업화에 한 66억 원이 투자돼서 기업당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농식품 벤처 창업 생태계 확산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운영 사업 기준으로 보면은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8개의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이제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예산도 거의 50% 정도 수준이고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농식품 벤처 창업 지원 사업의 이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좀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올해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은 1년 이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라든가 창업한 지 5년 미만의 창업가를 선발을 해서 창업 사업화 자금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1월 20일 오늘이네요. 네. 오늘부터 2월 19일까지 신청을 받고 네. 총 170개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발된 기업은 전국의 벤처창업센터 7곳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창업 지원 프로그램, 즉 창업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상담, 사업화 연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사업에 대한 이제 전주기적 지원을 받는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1월 20일부터 2월 1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창업해서 팔 물건은 있는데요. 근데 팔 곳이 없다면 또 이렇게 난감한 상황이 없죠. 네, 팔로 지원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계신가요? 예, 창업기업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 판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재단은 대중견기업이 보유한 유통 채널을 적극 활용을 해서 제품의 판매와 홍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우체국 쇼핑몰이라든가 이마트몰 등의 상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매장으로는 전주 한옥마을의 영농하게 마켓을 운영을 하면서 창업 제품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품평회라든가 상시 기획전 등을 수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기술금융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어떤 내용인가요? 농식품 창업기업에게 은행의 문턱은 여전히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정부도 이런 점에 감안을 해서 기술금융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재단도 창업기업들이 보유한 기술, 즉 이제 특허 기술 같은 게 되겠습니다. 그 특허 기술의 가치 평가를 통해서 융자라든가 담보,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업이 보유한 특허 기술의 미래 가치를 이제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사업화 자금을 빌리거나 투자받게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재단은 농협하고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이라든가 산업은행, 국민은행 등과 특허담보 대출 상품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참신한 창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창업 콘테스트도 또 열린다고 하던데 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예, 올해 6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분야 창업기업의 최대 등용문이라고 하는 셈이죠. 네. 농식품 분야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아이템들이 있다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고요. 올해는 4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투자 유치형과 마케팅형으로 구분돼서 치러지고요. 투자 유치형은 실제 민간 투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마케팅형은 판로 유통을 개척할 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약 3 내지 4개월 정도 콘테스트 기간이 이루어지는데요. 관련 기업과의 네트워크라든가 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자, 올해 또 새롭게 지원 도입되는 부분도 따로 있을까요? 예, 우선 농식품 전문 엑셀러레이터 육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 창업 기업이 민간 투자를 받는 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능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를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엑셀러레이터를 지정해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농식품 벤처 창업 사업에 있어서 올해 중점적으로 좀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분은 자본력과 경영 능력이 부족한 이제 초기 창업가 기업들은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중견 기업의 어떤 이끌어주는 역할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중견 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협력 플랫폼을 재단이 구축해서 스타트업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대기업에게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네, 아까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2020년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 창업자를 이제 모집한다고 하죠.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1월 20일 오늘 이제 모집 공고가 났습니다. 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홈페이지를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창업정보망에도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2월 19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농식품 및 농업융복합 기술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예비 창업자 내지 창업 5년 미만의 업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창업정보망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또 올해부터는 우편 접수도 추가가 됐습니다. 네. 접수가 끝나면 전문가들에 의해서 서류와 발표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최종 170업체 정도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예비 창업자는 연 600만 원, 그다음에 창업 기업에게는 매년 한 4천만 원 수준까지 최대 5년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네, 농식품 분야의 창업을 계획하셨던 분들이라면 농식품 창업 정보망 홈페이지 확인하셔서 좀 이번 기회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요. 농식품 벤처 창업을 꿈꾸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분들한테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예, 창업은 사실 성공률이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도전하는 곳에 기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몇몇 창업가가 내가 사는 지역이라든가 산업 생태계를 바꾸고 있는 것을 왕왕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서 도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용화재단과 주변에 창업 유관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신농사직설 농식품 벤처 창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소매가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시황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월동 배추입니다.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 4,605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6,660원, 최저가 3,630원이었고요. 전일보다 21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쪽파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7,241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15,120원, 최저가 4,290원이었고요. 전일과 비교했을 때 510원 상승한 평균가였습니다. 시금치 1kg 상품 기준 평균가 5,759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9,480원, 최저가 3,000원이었고요. 전일보다 344원 상승했습니다. 자, 애호박 보겠습니다. 한 개의 상품 기준 평균가 2,662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2,990원, 최저가 2,160원이었습니다. 전일보다 10원 상승했네요. 자, 토마토 보겠습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5,660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7,980원, 최저가 2,980원이었고요. 전일보다 12원 상승했습니다. 네, 축산물 소매가도 알아보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이고요. 금요일 9,362원, 오늘 더 올랐네요. 9,421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삼겹살 금요일 1,683원, 오늘 2원 더 올랐습니다. 1,685원을 기록했네요. 돼지 목살 100g 기준으로도 보시죠. 금요일 1,611원, 오늘은 1,613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닭고기입니다. 금요일 5,109원, 그리고 오늘은 더 떨어졌네요. 5,032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지난해 정부 업무 평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이죠. S등급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조기에 차단한 그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자리와 국정과제, 규제혁신, 정책소통 등 전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공익형 직불제 도입과 중소농 지원도 확대하고요. 또 재해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좀 보다 살기 좋은 농촌 그리고 농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겁니다. 좀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좀 많은 이야기를 저희가 좀 나눠봤는데요. 네. 농식품부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오늘 소개해드렸던 농식품 벤처 창업 지원 사업에도 올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좋은 지원을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봅니다. 네. 오늘 함께해주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김용호 벤처 창업 지원 팀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사업 창업자 모집하는 거 꼭 확인하시고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내일 방송에서는 대파와 한라봉 그리고 양배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